소련 최초의 극초음속 전투기 미그 19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여전히 굴리는 박물관 전투기 미그 19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그 15는 6.25 전쟁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소련이 원하던 전투기는 아니었고, 냉전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전력 공백이 우려되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데뷔시켰습니다. 미그 15 개발을 시작했을 때 목표했던 성능은 후속작인 미그 17로 달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미그 17은 1952년에 데뷔해 베트남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그 17의 전성기는 길지 않았는데요. 계속 개량해왔기에 가능한 거긴 하지만 F-15, 수호-27 같은 4세대 전투기가 여전히 정상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그 17 같은 1세대 전투기의 전성기는 찰나에 불과했죠. 그 이유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했다는 소리가 나왔을 만큼 초창기 제트 전투기는 변화무쌍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냉전 시대가 불러온 초조함 때문으로 만일 소련의 기술력이 경쟁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면 미그 17로 만족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는 패권을 두고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던 때라 안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서로 더 좋은 무기를 보유하려 노력했고, 미그 15, 미그 17이 본격적인 제트기 시대를 열자 미국과 소련의 다음 목표는 음속 돌파 가 됐죠. 고성능 레이더와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시야박 교전이 대세가 된 오늘날에는 속도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근접해서 공중전을 펼치던 당시에는 속도가 전투기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당연하게도 더 빠르게 날기 위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해 탄생한 소련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바로 이번 주인공인 미그 19인데요. 1951년 소련이 미국의 새로운 전투기에 맞설 새로운 초음속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미그 설계국은 이제 막 양산에 들어간 미그 17을 기반으로 연구했습니다. 막강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투기를 개발하는 미국과 달리 기술력과 경제력이 뒤처지는 소련은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투기를 기반으로 후속기를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그만큼 소련 공돌이들은 갈려나갈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미그 설계국은 I-340이란 설계안을 내놨는데, I-340은 전작인 미그 15, 미그 17과 같이 기수의 흡입구가 설치된 원통형 구조입니다. 다만 고속비행에 적합하도록 주익을 미그 17보다 더욱 날렵한 58도 후퇴익으로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고속비행을 뒷받침할 만한 엔진이었는데, 당시 소련은 엔진 기술력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강력한 엔진을 확보할 수 없었던 미그 설계국은 보심 끝에 동체를 키워 엔진을 쌍발로 탑재했죠. 그렇게 완성된 SM-2 실험기가 1953년 음속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고 곧바로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SM-2는 여전히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미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100을 의식해서 미그 19라는 제식명으로 바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대외적으로는 F-100에 맞서는 대항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그 15의 사례처럼 양산과 동시에 곧바로 개량을 진행해야 하는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제점을 개선한 미그 19S가 개발돼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됐고, 이후 추력이 높아진 신형 엔진을 탑재해서 상승력, 선회력을 강화한 미그 19SF가 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소련은 미국과 거의 동시에 2세대 전투기 시대를 열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미그 19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그 19는 전장 12.5m에 전폭 9m, 전고 3.8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7,560kg에 조종사는 1명이고 무장은 30mm 기관포 3문, 로켓포드 2문, 항공폭탄 2발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35에 항속거리는 2,200km입니다. 미그 19는 잠깐이라도 고평가받았던 미그 17의 명성을 잊지 못했는데요. 초음속만 고려해서 너무 날렵한 주익을 적용한 나머지 안정성이 나빴고 바로 이 점이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미그 19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기도 전에 마하 2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미그 21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인 F-100도 같은 처지라 두 기종 모두 딱히 인상적인 활약도 펼치지 못한 채 2성급으로 물러나게 됐죠. 미그 19뿐만 아니라 초음속만 보고 1950년대의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2세대 전투기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특히 경쟁자인 F-100은 실패작으로 낙인 찍혔을 정도라 그런 F-100과 비교하면 미그-19는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고도에서 선회력이 뛰어난 미그-19는 근접전에 들어가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전에서 그럭저럭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기대를 모았던 F-4가 베트남전에서 고전한 이후로 불합리한 교전 수칙이나 기관포가 없는 걸 자주 들지만 근접전에서 기동력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었는데요. 미그-19는 F-4와 교전을 벌일 때 근접전에서만큼은 괜찮은 전과를 올렸죠. 특히 선회력 하나만큼은 후속작인 미그-21, 미그-23보다 좋고 4000m 이하에서 암속으로 선회할 때는 무려 F-16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주역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후기형에서는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됐지만 기본적으로 미그-17을 개량한 형태라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미그-19는 총 5,800여 기가 만들어졌고 상당한 수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후속작인 미그-21이 10,000기 이상 생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는 1957년까지 2,000여 기만 만들어졌고 1960년대 말부터 퇴역이 시작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성능이 훨씬 뛰어난 미그-21이 등장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소련은 전력 운용에서 굳이 성능이 떨어지고 개량하기도 어려운 미그-19까지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었죠. 소련으로부터 버림받은 미그-19의 최대 생산국은 1958년부터 J6라는 이름으로 복제한 중국인데요. 중소분쟁 후 소련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막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마르고 닳도록 J6를 주력으로 운용해야 했습니다. 저고도에서 뛰어난 기동력을 살려서 공격기인 Q5를 개발해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전에서 활약한 미그-19는 J6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1960년대 초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정찰기들을 요격했던 것을 제외하면 실전 사례조차 없는 소련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에 공급됐지만 미그-17, 미그-21에 비해 전과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중동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등에서도 사용됐고 북한은 100여 기의 J6를 2023년까지도 운용하는 아주 열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북한의 미그-19와 관련된 유명인으로는 이웅평을 들지 않을 수 없죠. 그는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북한 정치의 허구성에 혐오감을 느꼈고 남한 방송을 청취하는 등 남한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6년 9월 소련 미그-25의 일본 귀순 사건과 1982년 10월 중공 J6의 남한 귀순 사건을 계기로 이웅평은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하기로 결심합니다. 1983년 2월 25일 10시 35분 그는 미그-19를 몰고 북한의 개천 비행장에서 이륙해서 편대를 이탈한 뒤 해주와 서해 상공을 거쳐 11시 4분에 한국 공군의 유도로 수원기지에 착륙했는데요. 이웅평은 귀순 후 북한 공군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1985년 5월 한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하고 이후 북한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죠. 그는 1987년에 중령으로 진급하고 1989년 공군본부 정보참모부를 거쳐 1990년부터는 공군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초음속 하나만 보고 나와서 원조국에선 빠르게 도태당한 전투기였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운용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연관이 깊은 전투기가 아닐까 싶네요. 북한이 여전히 굴리는 박물관 전투기 미그-19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